여러분, 지금 이 물건이 경매물건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는데요. 여기는 제주도 함덕해변입니다. 제주도에서 아마 제일 예쁜 해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해변까지 걸어서 10분,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는 해당 단독주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물건 되겠습니다. 돌담집입니다. 아주 오래된 돌담집이고 덩굴들도 감싸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물건의 가격이 1,600만원도 아닌 160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럼 160만원이면요, 짜장면 8,000원이면 200그릇이고요 제주도 1박에 10만원 하면 16일 동안 숙박하는 가격에 한 채 건물이 나왔어요. 제주도 1박 2일 골프 코스가 160만원입니다. 몽글레 패딩 하나가 160만원이니까 여러분들 패딩 입을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건데 말이 됩니까? 내부 상태 어떠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풀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다 베어내고 하면 됩니다. 이 물건을 수리를 한다면 아주 오래된 가옥을 수리해서 예쁘게 단정한 물건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물건처럼 제가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수리하고 고친다면 얼마나 예쁠지 가슴이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일단 현장을 들어와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오래된 가옥, 사용 안 한 지 꽤 오래됐고요. 내부는 지금 잠겨 있어서 볼 수 없는데 사람이 거의 들어온 흔적이 없어서 입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도 안 온 것 같고요. 이 물건, 지금 벽 보이세요? 이 돌담 정말 제주도 오리지널 돌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물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최소한의 수리비로 수리를 해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돌릴 생각이고요. 1박에 최소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로 타박금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160만원 밖에 안 돼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지만, 정상적으로 이 물건 수리한다면 거의 1억에서 2억 가까이 들어가겠지만 정말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이 물건 왜 이렇게 감정가가 싸게 나왔냐면 연식이 무려 1960년도에 지어진 건물 되겠습니다. 토지가 매가 있어야 되고 건물만 매가로 나왔습니다. 이런 물건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이거 투자하지만 건물을 철거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물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있던 사람이 아마 어르신일 거예요.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건물을 등기를 안 한 겁니다.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2000년도에 상속으로 현 건물주에게 넘어갔고요. 상속받은 사람은 설령 건물이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실질 소유자가 되면서 외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지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있죠. 존속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의문을 가질 거예요. 팔건님 받고 나서 지려내야 되는데 토지가 거의 270평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있어요. 전체 토지 중에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고 해당 건물이 끼고 있는 토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해당 물건의 주변 실거래 가격을 보면 안쪽에 있는 거는 79만원, 그리고 130만원, 176만원, 174만원짜리들도 있지만 가장 비슷한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도로가에 접해 있는 물건들은 약 331만원, 그리고 280만원, 350만원 등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 바닥 면적의 3배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는 몇 평이냐? 해당 토지는 18.57평이고 곱하기 3을 하면 약 56평이 되고요. 금액 가격은 1억 6,800만원. 토지 지료는 연 4%의 이율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67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지료는
56만 원 정도 내면서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포인트는 중간에 분명히 협상 포인트가 있어서 토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건물 매도 청구권을 써서 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지만 아마 그거는 힘들 것 같고요. 토지를 협상해서 가져오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운영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 점, 그동안에 권리 행사를 안 한 걸로 봐서 협의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거두설미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지만, 이 물건 평당 가격 자체가 워낙 쌉니다. 169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한데요. 무조건 저는 입찰을 해서 최소한의 수리를 해서 아주 감성 있는 숙소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 가치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듯한 건물, 정말 예쁘게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쪽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위치상으로는 파주 정도 되고 1억대에 아주 저렴하게 받긴 받으셨어요. 건물도 되게 예뻐 보이는데 저쪽이 물건집이다. 뭐 약간 건물의 느낌은 좋은데요? 네. 1억 6천밖에 안 돼. 1억 6천대 싸게 받았는데 이 정도면? 오, 저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뭐 파주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낙찰 받는데 쓰레기가 있다고 솔루션을 좀 받았으면 네.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쓰레기가 아니고 네. 산업 폐기물 왕창. 왕창입니다, 왕창. 아, 그래요? 지금 네. 와, 일단 이 집을 받으신 거예요? 아, 여기 이제 두 집 중에 왼쪽 이쪽 집입니다. 왼쪽이요? 네. 이거 한 집 아니에요? 이게 타운하우스인데 네. 두 세대가 붙어서 한 동이 되는 타운하우스예요. 아, 저는 처음에 그 네. 메일 주시고 연락했을 때 네. 1억 6천에 이거를 받으셨기에 와, 되게 예쁜 집을 되게 싸게 잘 받았다. 이렇게 큰데 했는데 붙어 있구나. 네. 지금 왼쪽 편을 봐도 네, 쓰레기가 그렇죠. 완전 적치되어 있네요. 근데 이 물건 제가 한 번 여쭈고자 싶은 게 네. 그 전에 2억대에 누가 낙찰 받았다가 불허가 되고 다시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또 입찰했었는데 3명이 입찰했었어요. 그때 3명이. 불허가 그 앞번에 낙찰됐을 네. 때. 네. 그때 이제 안산에 사시는 분이 낙찰 받고 나서 여기로 오셨던 것 같아요. 산업 폐기물이 왕창 있으니까 불허가 신청을 하셔서 2억 1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불허가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차순위 1억 8천에 입찰했었거든요. 입찰 하셨어요 그때도? 네. 와, 진짜 갖고 싶으셨나 보다. 아, 그 전에 받으신 분은 현장을 그러면 한 번도 안 와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워낙 싸니까. 싸니까 낙찰 받았다가 와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불허가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1억 6,500 정도. 1억 6,500으로 단독으로 받으신 단독으로. 거예요? 이야, 2천만 원 세이브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딱 들으니까 될 놈 될 느낌인데 어쨌든 내 물건이 되려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셨네요. 그렇죠. 매매가는 어느 정도 돼요? 보통 매매 사이트에 나왔었는데 그때 한 4억 9천만 원의 매물이 하나 나왔었어요. 4억 9천만 원? 네, 지금 옆에 있는 건물이 4억 9천만 원에 나왔었어요. 1억 6천만 원. 어우, 야, 한 방에 그냥 와,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거래가 안 될 금액 같고. 근데 보통 이제 뭐 타운하우스가 뭐 이제 도심지에 있는 건 다 5억 정도 하고 좀 변두리는 뭐 한 3억대에서 4억대 하니까
한 3억 중반은 갈 것 같습니다. 3억 중반 갈 것 같다. 이 낙찰이 그럼 첫 번째 낙찰이세요? 몇 번째 낙찰이세요? 생애 최초 낙찰이. 이야, 첫 낙찰에 이런 걸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 안사람이 마음에 들어 있고 네. 안사람 미션을 제가 완성했죠. 아, 내무부 장관님께서 네네. 아, 받아오거라. 맞아. 그렇죠. 딱 받으신 거군요. 찜했으니까 받아. 야, 그러면 일단은 건물의 느낌은 좋은데요. 네. 저 내부를 확인을 못했는데 내부를 일단 한번 보면서 얘기를 네, 나눌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산업 폐기물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완성 건축입니다. 아, 저는 이거 짓고 나서 미분양이 됐을 거라 생각을 했지. 네네. 이 미완성이 저는 완성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 공사 자재를 밖에 내놔서 그걸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헐거벗어 있는데 지금 아무 옷을 안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가 내부에 있고 건축 자재 내부에 건축 있고, 폐기물은 외부에 있고 건축 폐기물 내부에 있고 또 2층에까지도 또 폐기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니까 내부를 한번 보면서 네, 얘기를 네.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단차가 있어서 내려가면 거실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왼쪽에는 주방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야, 이렇게 내려가면 네, 지하 있습니다. 지하가 있고, 이렇게 와서 보면 앞마당으로 나가는 구조 되겠습니다. 근데 층고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층고가 한 2m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지하도 3층이네. 이게 2층이 아니고 지하까지 3층이구나. 여기 보면 지하에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문 한자가 있고 산업 폐기물이 있는데 이렇게 되고, 쭉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보일러실. 그리고 뒷문으로 바로 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쭉 올라오면 왼쪽에 화장실 하나 있고요. 여기도 여전히 마감은 안 되어 있고, 작은 방 하나 있고요. 작은 방, 바닥이랑 벽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화장실 또 있네. 화장실이 3개네요. 2층 베란다. 야, 산뷰는 좋다이. 야, 고즈넉하니 산뷰는 좋게 나오네요. 자, 여기가 내부 상태는 이렇습니다. TV 요즘 하실 때 다 네. 벽걸이 TV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갤러리 TV라고 구석에 이렇게 액자처럼 다리 세워서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스탠드. 네, 그런 것도 막상 해놓으면 네네. 나쁘지 않아요, 느낌이. 네네. 이게 조명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조명이 많이 들어가면 뭔 조명 그렇게 많이, 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조명은 끄면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조명은 많이 해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밝으면 끄면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에 아쉬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기 등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양쪽 끝에는 없잖아요. 네. 저는 양쪽 끝에도 타공해달라고 하면 끝에 딱 뚫어주거든요. 네. 벽에 이렇게 쏘게 네. 이렇게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벽을 할 때 그냥 도배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돈 많이 안 들이면서 비싸게 하는 건, 이런 합판을 붙이는데 요 매질하고 요 사이를 살짝 띄워요. 우드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 네. 이게 우드 필름인데 전체 일자로 딱 된 거랑 중간에 살짝 띄어져 있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네. 그런 면도 있다. 이거 도배를 하실지 네네.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서 후드 이런 거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네. 그러면 후드를 어디로 빼야 돼?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싱크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벽 쪽으로 빼야 되니까. 네. 근데 후드 상관없이 탄소 필터라고 안 비싸고 그냥 위치만 옮기면 바로 달 수 있는 거였거든요. 꼭 100이고 없이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예. 많이 비싸진 않아요. 예. 자,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답을 네, 드리기 전에 약간 걱정되는 건, 네.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는 계획 생각하시고 받으신 거죠? 그렇죠. 네네. 얼마 정도 예산으로 보셨어요? 이제 동네 인테리어 업자 한번 불러서 어차피 문이 개방돼 있으니까 그렇게 견적은 받아보니까 한 4천만 원 좀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 4천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네. 일단 저에게 문의를 하셨던 쓰레기는 1도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 솔직히 주변에 있는
저런 쓰레기들은 전 시공사에서 책임을 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 말고 네. 이런 쓰레기 말고 정말 내가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는 산업 폐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는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그 소유자가 네. 형사 고발을 한다든가 그게 이제 좀 무서운 거죠 저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영상으로 쭉 찍어두는 거야. 자, 네. 쓰레기밖에 없다. 쓰레기밖에 없어서 치워야겠네 하고 후일 그 사람이 컨택을 하면 그 사람의 솔직히 목적은 뭐예요? 그냥 내 명도비 뜯어내려고 쓰레기 가지고 돈 받으려고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경찰님한테 보시라. 안에 낙찰 받았었고 난 내 집인 줄 알고 쓰레기밖에 없어서 네. 지금 거기 몇 개만 정상적으로 보지 다 쓰레기잖아요. 네, 그렇죠. 다 산업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이죠. 내 폐기물을 좀 받아야 될 판국에 네. 누가 봐도 이건 쓰레기에서 한 건데 이게 도대체 쓰레기 치우부터 제가 됩니까? 그 사람이 이사비 뜯어내려고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고 뭐 명도 아니면 인도 이런 절차를 받잖아요. 그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네. 했다고 해서 상황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팔콘이 이렇게 하랬어 이러면 안 돼요. 상황마다 다른 건데 솔직히 저는 지금부터 공사 다 했어요. 잔금 내기 전부터 저는 공사 이미 다 시작했을 거예요. 경매에는 인도 명령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는 초보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집을 인도받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걸 내가 가져오는 행위잖아요. 네. 근데 자, 이 집에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경매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긴 한데 네. 우리가 일반 매물로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계약금을 냈어요. 계약금을 내고 나면 근데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공실이에요. 그럼 문 잠그고 허락 받으면 내가 인테리어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잔금을 칠 거니까. 네. 경매라는 절차에 뿐 이건 역시도 사장님께서 계약금을 냈고 잔금을 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그냥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대금을 납부 안 할 일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사이에 누가 와서 내 집이라고 할 일도 없기 때문에 낙찰 받은 날 바로 공사업자 불러가지고 견적받고 저는 이미 공사를 했을 거예요. 이제 막 인테리어 막 이제 시작하는데 와서 깽판 치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공사를 하되 네. 잔금을 바로 칠 수 있게 준비를 해놔요. 혹시라도 누가 와서 내 집이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날 잔금을 딱 치는 거예요. 딱 치는 순간 내 집이죠. 네, 그렇죠. 요새 내가 다 가지고 있죠. 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이 집을 인도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사장님한테 소송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권한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좀... 팔꿈쌤 덕분에 아이 가자. 오늘 속 시원하게 네. 풀렸습니다. 시청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현장에서 전 솔루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솔루션 받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네, 오늘 저 팔꿈쌤께서 직접 와주셔가지고 제가 불안하고 무서웠던 거를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정말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뭐 팔꿈쌤 말씀처럼 내일 당장 뭐 공사를 진행하고 아까 이렇게 조언해 주신 대로 일단 뭐 조명 신경 쓰고 좀 깔끔하게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나 완성된 다음에 한번 또 쌤한테 연락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콘티비 솔루션 대만족입니다. 단독 풀빌라 펜션이 고급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펜션이 5억 6천만 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야외 자쿠지를 가지고 있고 잔디밭과 야외 테라스 그리고 잘 꾸며진 실내, 아늑한 침실과 화장실, 수영장까지 가지고 있는 매물이 5억 6천만 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물건인지 분석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시 제주 안경면 용수리에 있는 단독주택 토지 265평 건물 37.9평짜리가 7억 4천만 원에 감정됐다가 다시 한번 감정돼서 8억 원에 감정이 되고 5억 6천만 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없으며 전문적인 숙박업을 쓰기 위해서 까사드 송송이라는 단독 펜션으로 운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내부 상태를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37평인데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약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돼서 건축비만 약 3억 7천만 원은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 현재 5억 6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현재 까사드 송송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1박 숙소 비용을 보면 1박에 50만 원입니다. 만약에 풀로 채운다고 했을 때 30일 기준 월세는 1,500만 원이 나오게 되고 기타 경비와 청소비까지 해서 50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간단히 계산했을 때 무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남게 됩니다. 5억 원의 낙찰 받아 대출 80% 받고 내 돈 1억 원이 들어간 다음 한 달에 1,000만 원 남는다?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물건 저 역시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으나 현재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분께서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보면 임차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 컴퍼니로부터 공사 대금 약 1억 원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허위 유치권이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지속적인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까사드 송송이라고 쳐봐도 많은 여행객들이 이미 그 전에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지속적인 점유가 있어야 하나 점유가 깨졌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권리 분석상에 기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하는 건 이쪽이 제주도에서 꽤나 비인기 지역이라는 겁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편의시설들이 잘 없습니다. 제주도를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은 제주도 정말 단순히 좋은 곳 아니야? 좋은 추억으로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쪽에서 한 달 살이를 하거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편의시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다시피 주거용 건물 몇 개 외에는 다 농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지를 선정을 했을 때 이쪽 서쪽보다는 거의 다 서귀포 쪽 또는 제주시 쪽 아니면 곽지나 애월 쪽에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굉장히 많이 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면 건물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지만 생활하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곳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가지고 있는 외관, 느낌, 인테리어, 디자인 너무너무 좋습니다. 숙박업으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토지 실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집도 246만원, 밑에 있는 조금 오래된 건물은 150만원, 스타이다운은 360만원, 288만원, 371만원의 단독 주택들이 거래된 걸로 보아 평균은 300만원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00만원으로 본다면 7억 5천 정도가 매매 가격이 나와서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보여지긴 하나 현재 제주도의 시장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단순 토지값으로만 따지면 7억 5천이 적정 매가로 보여지긴 하나 해당 거래되었던 매물들의 절대값 자체는 5억 원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5억 원이란 금액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매매 가격 자체는 7억 5천이 나오지만 7억 5천에 팔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공격적인 생각이고 최근 코로나 끝나면서 제주도로 몰리던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 시점에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적정 매매 가격은 저는 6억 원을 넘기기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팔꾼님 그러면 이 물건 숙박업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숙박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내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등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 저 역시도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가지고 싶은 물건이고 아직도 입찰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 외관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모습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생각을 하실까봐 현재 제주도의 시장과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독이 든 사과가 되지 않도록 어떤 면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 기회는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매물은 시작 가격에서 반 가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느낌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팔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위례에 있는 단독주택 경매 매물이 2개가 나와서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의 단점이 뭘까요? 비싸다. 맞아요. 비싸다는 것과 도심지에 가깝지 않게 조금 멀리 있다는 게 통상 단점이 되는데, 오늘은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아파트 단지도 붙어 있고 학교도 붙어 있는 고급 단독주택 단지에 경매 매물을 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매물은 시작 가격에서 반 가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오게 됐어요. 여기 보면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먼저 현장을 보여드리고 나서 물건지 분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집들도 되게 예쁘고 느낌이 되게 좋은데, 피디님 하나 사세요. 걸으면서 보여드리기에는 다 못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는 굉장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고, 남위례역까지도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5분이면 갈 수 있는, 부지런히 걸어가면 한 15분, 20분 걸리겠지만 차량으로 굉장히 가까이에 쓸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위례 한빛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는, 입지적으로 정말 괜찮은 곳 되겠어요. 단독주택 부지가 이렇게 2군데 정도 있는데요. 어때요? 좋죠? 느낌 좋죠? 각자의 개성에 맞게 되게 잘 지은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무슨 카페 같다, 그죠? 와, 나무 봐. 이 집도 되게 느낌 있게 지은 것 같고, 아직은 중간중간 이렇게 공터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면 집들이 되게 예쁘죠?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땅값이 기본적으로 비싼 데는 사람들이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건물을 되게 잘 지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촌이 되게 많은데, 이 땅값이 비싸지 않은 곳은 집 짓는데 돈을 많이 들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포르쉐 한 마리도 딱 서 있고요. 느낌 있게 지었다, 그죠? 예. 이 집도 건축가가 지은 것 같아요, 이 집은. 제가 단독주택 한 2개 가져보고선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이 좀 심플하지만 신경도 많이 써서 왼쪽 집도 되게 잘 지었고, 이 느낌 자체가 되게 좋다. 좋을 수밖에 없지, 집값이 30억인데. 이런 것도 있고, 집들이 나름대로의 다 개성을 가지고 지어놨죠, 그죠? 처음에 오기 전에 집값이 30몇 억, 막 20억 하길래 안 팔리겠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팔릴 것 같아요. 아직 진행 중인 이 물건 보러 왔는데, 이거는 현재 점유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의 느낌을 보면 약간 미국식 약간 느낌이 나죠. 최근에 24억에 거래가 된 게 하나 있거든요. 이 집이 가장 최근에 24억에 팔렸어요. 이 집을 보면 창도 그렇고 나름 굉장히 신경 써서 지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집은 아직 입주를 하진 않으셨고, 이런 공간이 있는, 너무 좋다. 이 차 여기 딱 세우고, 여기에 정원이 지금 이래서 그렇지 딱 꾸며가지고 자기 정원으로 하면 프라이빗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 오기 전에는 저도 금액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주위에 나와 있는 땅값만 해도 한 2,5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가 7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유찰된 가격은 땅값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건물값은 공짜인 셈이고, 이 위례라는 도시의 특성과 이 정도 단지의 느낌이라면 비싼 가격에도 팔 수 있겠다.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위례 아파트 단지가 10몇 억씩이에요. 84제곱미터가 13, 4억 하니 단독주택 평수도 더 큰데 20억 넘게 팔 수 있겠다 없겠다?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건지, 이제 오늘 저희가 정말 집중적으로 볼 물건지 한번 가서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경매 매물로 반값에 16억이나 싸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가지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이 물건을 조금만 더 단장을 하면 정말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겠다. 두 번째, 보니까 너무 잘 지은 집들이 많으니 이 집이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24억에 팔린 집은 정말 느낌 있게 잘 지었고 디자인도 그렇고 한데, 이 집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의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 집 지금 공실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3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주방도 보이고 그냥 심플하게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여요, 여러분? 임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문이 여기도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 보면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또 문이 하나 있거든요. 문이 3개라 이게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다 가구로 돼 있어요. 근데 다가구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법상으로 용적률을 많이 바꿔나 하려면 다가구로 지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독 가구로 쓰는데도 전혀 무리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호수일이 구분된 데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단독으로 쓰는 데는 많다.
그래서 지금 내부는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예전에 매물로 나왔을 때 영상이 있어서 지금 참고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내부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 외부 느낌 봐도 약간 일반적인데, 일단 만약에 낙찰을 최저가 정도에 받게 된다면 내부도 조금 느낌 있게 수리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저는 막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저런 정원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저기에 정말 예쁜 소나무도 하나 갖다 놓고 주차를 3대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조금 막아가지고 개인적인 공간도 마련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똑같은 평수의 땅이 매물로 얼마에 나와 있냐면 땅값만 19억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16억 6천으로 떨어져 있다. 매력적이다, 안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자, 일단은 현장의 느낌은 이래요. 생각보다 현장의 느낌이 더 좋아서, 야, 이거는 만약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좋은 투자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실거주를 마련하실 생각이라면 이런 집을 정말 실거주로 살아보고 뒤에 판다고 했을 때도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는 어떤지, 얼마에 팔 수 있을지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같이 판단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사장님 갖고 있는 매물 중에 얼마에 나와 있어요? 29억. 그거는 컨디션 좋은 거죠, 그 집보다. 그렇죠. 29억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비싸서? 한 매수 심리가 죽었잖아요. 완전 죽었죠. 전세는 얼마나요? 통으로 한 20억? 20억에 전세 나가요? 네네. 네, 이렇게 부동산 임장까지 마쳤는데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고 싶은 매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가격이 너무 고가라서 과연 이게 팔릴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단지의 느낌은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부동산 임장을 해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도 함부로 얼마에 팔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워낙 분위기 상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공격적으로 얼마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전세 가격은 좀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는 맞춰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공법상으로 다 가구이기 때문에 임대를 세 가구로 분리해서 놓을 수도 있고 단독으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비과세로 판다면 참 좋지 않을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투자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투자니까 베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일단 최저가 근처에 입찰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위험성은 뭘까요? 위험성, 일단은 가장 가까이에 24억짜리가 팔렸다고 하지만 그걸 참고하기에는 건물의 개별성이 너무 다르다. 그 집이 그렇게 잘 지어진 집이 24억에 팔렸으니 지금 당장에 저거를 그 정도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 되게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단독주택은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을 팔 때도 보면 동네 부동산보다는 전원주택을 전문적으로 팔아주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팔 건데, 예전에 제가 물건을 팔아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보여주면 웬만하면 팔리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진짜 몇십 명을 보여주면 그중에 하나 팔릴까 말까요. 그만큼 이게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액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걸 딱 낙찰 받잖아요. 당장에 안 팔리면 한 달에 이자만 그냥 몇백만 원씩 그냥 깨진다. 그냥 엄청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이 물건을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고 전세 놨다가 팔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가장 좋은 건 낙찰받고 내가 실거주로 거주를 하다가 맞는 가격에 매각하는 생각으로 해야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건물은 조금의 그 단장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한다. 가운데 정원도 조금 더 예쁜 소나무 같은 걸로 하고, 또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담장을 치거나 수리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3년 정도 비어있기 때문에 누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안에. 그러한 비용들도 생길 수 있으니 겉모습만 보고 너무 공격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최저가 입찰하면 손해는 안 볼 듯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낙찰받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단독주택도 조사를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물값 10억을 공짜로 주고 땅값도 이제 한 1억 정도 주는 거야. 완전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정말 저렴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입니다. 오늘 재밌는 물건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단독주택 물건인데 16억짜리가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서 그 물건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혼자 떠나는 인장이고요.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어떤 가치가 숨어 있는지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신축 지은 단독주택 두 채가 16억 원대 물건이 거의 4억대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더 대단한 건 물건이 단독주택 한 채가 아니고 두 채예요. 지금 그 현장을 가고 있는데요. 일단 물건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에 있고요. 이쪽을 보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길은 대로변에서 나와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단점은 약간 외곽 지역에 속하고요. 제일 끝에 지어져 있어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긴 하네요. 느낌이 꽤나 안쪽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은 들어가는 입구의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 사러 오는 사람들도 이 집을 좋다,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조그만 단독주택들이 보이긴 합니다. 꽤나 산으로 가는데요, 이거? 또 이 언덕을 딱 넘으니까 단독주택들이 쭉 모여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건지 주변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돌아와 봤고요. 일단 물건지 공실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건물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 두 채예요, 두 채. 4억대. 땅값이 5억에 감정이 되고 건물값은 10억인데 두 채예요, 두 채.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가격을 받으면 건물 5억짜리를 공짜로 받는 꼴인데, 안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사용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원래 하단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단은 지금 없고, 오른쪽 집 같은 경우에는 커튼이 달려 있어요. 3층까지. 그래서 오른쪽 집은 썼던 것 같고 왼쪽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용을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에어컨도 달려 있거든요. 천장에 에어컨이 살짝 보이고, 현황도로 보면 1층이 거실로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방 2개, 화장실 있고 3층에도 방이 2개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테라스 있고.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이러한데 내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른쪽은 크게 수리 같은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왼쪽은 만약에 좀 장기간 방치됐으면 누수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왔는데요. 뒤쪽으로 지금 거실 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지금 현장을 와보니까 임장을 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패드에 보니까 먼지가 자욱한 게 아무도 키패드를 만진 적이 없었던 곳이고, 여기 보면 여기를 마당으로 쓰려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놨네요. 지금 앞쪽에서 볼 때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좀 별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기가 경계선인 것 같은데요. 마당을 쓸 수 있게 조금 더 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현재 이 집들은 다 공실로 보이는데 안에 뭐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커튼으로 완벽하게 가려져 있어서 내부조차도 안 보입니다. 반대쪽까지 보고 왔는데 결국 내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부는 보지 못했고, 생각보다 반대쪽에 앞마당 같은 데가 있어서 좋아 보였어요. 최저가에 받는다면 정말 저렴하긴 할 것 같아요. 예쁘게 꾸미면 진짜 예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저 아니면 입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반대쪽을 넘어가야 정원 같은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치 정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먼지가 자욱해서 여기 임장을 저밖에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어쨌든 그 내부를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정말 다 닫혀 있어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제가 혼자인 건 아니냐면 저 사이 문으로 제가 갔다 와서 아마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저거를 못 본다면 투자를 못 하지 않을까 싶고, 솔직히 저 왼쪽에 있는 집주인 사장님을 만났어요. 조금 전에 임장을 하다가. 그분 말씀은 저는 여기에 살다가 이사를 나간 줄 알았는데, 건축주가 이 왼쪽 집에서 3, 4개월 살다가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집 상태는 아직 수리를 조금 더 해야 될 상태로 보여지고, 내부는 못 봤지만 아마 곰팡이 이런 것들이 좀 피어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 마당 정리하고 내부 수리까지 하는데 총 비용은
한 3천, 5천 이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6억짜리가 최저가가 가면 거의 4억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도 5억이거든요. 그러면 건물값 10억을 공짜로 주고 땅값도 이제 한 1억 정도 주는 거야. 완전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물론 그 쉽게 매매는 안 되겠지만 아마 전세만 나와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동산 임장을 좀 더 해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저렴하고 개별성이 강해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바로 옆에 토지 한 100평 정도 되는 게 5억 9천 정도에 몇 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토지가 200평이고 두 채가 올라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은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고, 이 물건에 대한 가치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판단해? 내 마음속에 있는 가격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전을 해봐야 되는 물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 물건 1차적으로는 마쳤고요. 시세 파악 좀 더 해보고 최종 아마 입찰은 할 것 같긴 해요. 입찰하고 결과까지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200평인데 야, 올라서 보면 뷰가 너무 좋다. 이거 무조건 해야겠는데? 오늘은 무려 감정 가격 15억 9천만 원짜리가 5억 원대까지 떨어진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단독주택 물건을 보러 가고 있어요. 시세 감정가보다 무려 10억이나 저렴하게 유찰이 됐고, 무엇보다 재밌어 보이는 건 이 물건이 신축일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실거래됐던 가격들 매물을 보면 다 10억대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만약에 최저가 낙찰 만난다면 10억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물건은 토지가 240평이고 건물이 79평이에요. 이제 아파트 79평 생각하면 크다는 생각 하잖아요. 네. 근데 단독주택은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훨씬 더 많아서 단독주택 79평이면 실제 아파트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느낌으로는 거의 100평 정도 느낌의 집일 거예요. 79평이면 굉장히 크다. 일단 경매 정보지 사진으로 보면 공사가 완공이 안 되고 그 누구도 점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권 신고서도 들어왔는데 배제 신청도 들어온 상태라 물건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이 도착하기 직전인데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이 물건은 들어가는 입구 느낌이 나쁘지가 않네요. 이 물건이 어디 근처에 있는 줄 알아요? 어디 근처요? 골프장 근처에 있는데 일단 지금 왼쪽에 저 집들 보이죠? 저 단지. 네. 저 단지 자체가 저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단지 한번 보고 갈까요? 빌리지 N이라고 물건지에서 1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 소리인데, 와, 어제부터 아까랑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여기는 길도 꽤 길. 이뻐요. 야, 이 집 멋있다. 보스턴 79. 여기 전에 살짝 져서 있는데 네. 이렇게 주택을 다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와, 야, 여기는 10억씩 하겠다, 진짜. 이거 집들이. 여기 11억이 제일 싼 거예요. 여기에 27억짜리 매물도 있더라고요. 27억? 네. 야, 이 집은 느낌이 평창동만 있는 느낌이야. 평창동 가면 딱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매 물건지 보러 갈 건데요. 그 물건지 1분 거리에 있는. 와, 야, 저 경기도 완전 이런 곳이 있다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곳이면 70평 있을 만한데요? 이게 단독주택촌 가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다른 영상들 있죠. 거기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와, 초반에 18억인가 16억에 거래됐어요. 이게 18, 와. 여기 단지 장난 아닌데요? 이거 무조건 해야겠는데? 나 이제 이렇게 찐만은 보이는 거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와. 저 집이구나. 네, 맞아요. 저희 정면에 보여요. 와, 이거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네요. 물건 진짜 좋다. 대박이다.
지금 이 물건지 앞에 도착했는데요. 단지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아요. 앞집도 그렇고 느낌 너무 좋고, 물건지 지금 딱 도착하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 공사가 덜 됐습니다. 덜 돼 있는 느낌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와, 200평인데 야, 올라서 보면 뷰가 너무 좋다. 야, 뷰도 좋고. 일단 물건을 보면 공실이에요. 이게 짓고 나서 딱 보면 알겠지만 짐이 하나도 없어요. 안에 공실이에요, 공실.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제 내부의 열려서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단독주택 내부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 아직 마감이 전혀 안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와, 근데 집은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다른 집들, 정말 예쁜 집들에 비해서 디자인이 조금 떨어지긴 한다. 이건 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화장실도 별론데? 이거를 우드로 이렇게 해놨구나. 근데 이게 마감 이런 것들이 우드로 고급스럽진 않다. 와, 이거 아마 누수 심할 것 같은데요? 여기 또 뭐야? 화장실을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야, 2층에서 나왔을 때 숨 먹고 나와서 떨어지기 딱 좋은데? 와, 집 진짜 크네. 알파룸 같은 거 있고, 여기 방이 하나, 둘. 여기 화장실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아니, 다 이렇게 만들어놨네? 3층까지 있어요? 화장실은 2층까지였는데. 아니, 3층까지 있어요. 다락으로 돼 있어. 아,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어이구야. 아이고, 쓰지도 못하겠다.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네. 이건 장판을 갈았다, 밑에 바닥에다가. 아, 이게 너무 아쉽다, 집이. 그렇지 않아요? 일단 단지의 느낌이 다 10억대 이상 고가 물건 단지라 내가 어떻게 이 물건을 정상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될 물건으로 보이진 않아요. 수리비는 마음먹고 하려면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야 정말 싹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싹 느낌 있게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내부까지 단장하면 또 다른 세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되게 아쉬움이 좀 많긴 하다. 내부가 너무 아쉽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까지 하고 결과 나오면 바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물건의 투자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최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데 유치권은 지금 다 보다시피 이건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미 점유 자체가 깨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출 문제인데, 대출은 유치권 대출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상식적으로 제3자에게 유치권이 없음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대출은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일단 감정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많이 저렴하게 유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면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대출은 나오기 때문에 대출은 신경 쓸 게 없다. 재밌어 보입니다. 재밌어 보이지만 이 물건은 얼마나 느낌 있게 내부를 세팅하는지가 투자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포에 있는 단독주택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보고 있는데, 한 가지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건 단지마다 색깔이 너무너무 다르다. 똑같은 경기도 오포, 광주, 신현동이라고 하지만 정말 단지 자체가 단독주택으로 좋은 데도 있고 그냥 정말 구석에 지어진 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느낌을 잘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창한 날씨에 화창한 물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층이에요, 4층. 4층에 4억대면 싸긴 하다. 오늘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다른 단독주택 4억대까지 떨어진 정말 이쁜 단독주택 물건을 또 보러 왔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고요. 이 물건을 이렇게 보러 왔어요. 일단 사진상으로 왔을 때 느낌 있게 잘 지은 것 같아서 한번 보러 왔고요. 네이버상에 나와 있는 매물도 8억 원대의 매물들이 나와 있어서 만약에 4억 원대에 낙찰을 받게 되면 거의 반값에 저렴하게 받게 되니까 일단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집들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예뻐 보이긴 해요. 근데 들어오는 게 경기도 광주 시내에서 차량으로 한 6분 정도 거리인데, 한 가지 단점은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았어요. 이제 물건지 거의 다 가요. 이제 바로
3분인데 이 광주 어포 시내에서 생각보다 3분밖에 안 걸리니까 멀지 않은 느낌이고, 들어가는 길은 중간중간에 지금 빌라들도 보이고 이런 정말 편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훨씬 더 주거지가 많이 밀집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들어가는 느낌으로 봤을 때 빌라들이 많이 안 비싸단 말이에요. 여기 맞아요. 3, 4억대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빌라들이 그렇게 뭐 고가의 빌라들로 보여지지도 않고, 문화체육복합센터, 오, 이게 이런 것도 들어오네요. 오, 맞아요. 막상 들어오니까 여기 이 단지의 느낌은 좀 괜찮긴 하다. 근데 들어온 입구 느낌이 나이스했으면 더 비쌌겠지. 근데 감정가 6억 정도라 좀 저렴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일단 오니까 공실 같거든요. 이거 열심히 이제 공실이다. 공실인 것 같고, 지금 여기 계단에 먼지가 자욱해서 사람이 있으면 저렇진 않거든요. 내부에 일단은 문이 열리게 돼서 내부를 확인하는데요. 아, 공실 맞네. 짐이 하나도 없네. 이 집에 들어오면 데크가 이렇게 있고 짐이 하나도 없어요. 싹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데크. 아, 조금 아쉽다. 여기만 안 가려주면 뷰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아, 이 가려져서 너무 아쉽다. 이 앞집들은 좋겠네. 이 앞집들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집을 오면 여기 지하 공간이 있고 2층, 3층에다가 지하까지 있으면 장난 아닌 거거든요. 오이구야. 근데 벽이 떨어져 있다. 여기 벽이 다 떨어졌다. 야, 이게 약간 부실도 있었나 보다. 여긴 뭐야? 여기는 창고 같은 공간인데 누수가 있어요, 안에. 야,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일부러 섞어보더라. 여기 보니까 마감들 자체가 냄새가. 원래 뭐 환기 안 되면 곰팡이도 엄청 많이 폈네. 내부를 혹시나 열려있나 싶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다 잠겨있네요. 요즘 이게 문이 다 이렇게 다 닫히는 거라 다 잠겨있긴 한데, 그럼 집이 지하에서 들어오면 4층이에요. 4층에 4억대면 싸긴 하다.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물 떨어지는 게 지금 배수가 안 돼요. 아마 배수관 공사를 다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 비어 있고요.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인터넷에 지금 있는 자료 화면으로 제가 대체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다시피 다음과 같이 한 3층, 실제적으로 4층 구조의 단독주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단독주택이 투자하다 보면 좀 애매한 게 있긴 해요. 생각보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잘 못 살아요. 4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게 있고, 들어오는 위치가 그닥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가격대만 저렴하게만 받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앞이 가려져서 아쉽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한 건 부동산 임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고
어느 정도면 거래가 될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점검 여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가서 시세 다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8억에 있던데 팔리면 얼마요? 빠르게 파시려면 7억 정도 하면 되고요. 7억 정도? 조금 천천히 파시려면 7억 5천. 7억 5천? 그럼 최저가가 지금 4억 되니까 나와 있는 매물이 8억 되잖아요. 네. 10억에 내신 분들도 있고 11억에 관리 잘 된 집들은 그렇게 내신 분들도 계셔요. 전세는 5억 5천에서 요새 전세는 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5억 5천 뭐 잘 받으면 관리 상태에 따라서 6억까지. 6억까지도 난다. 어쨌든 7억 정도다. 빠르게 파실 때 7억이고 어쨌든 나와 있는 매물이 8억에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 임야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생각이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공시는 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내부 상태를 봤을 때 수리도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것저것 수리하고 했을 때 수리비 한 3,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집을 수리를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 물건 투자의 위험성은요? 위험성은 아무래도 요즘에 아직 주거용 물건에 대한 매수세가 많지 않은 와중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고, 이게 어쨌든 수리비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층고가 높잖아요. 거의 4층 느낌이라 실제 사는 사람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집이 차라리 1층이 있고 지하가 있는 게 좋아요. 지하가 있어야 그냥 내가 생활하다가 내려가는데,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가보니까 통상 이런 집은 지하 주차장에서 1층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아, 막상 젊은 사람 아니면 매수자가 나이 드신 분들은 도관이 나가서 아마 못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만, 계속 금액대 자체가 6억대 정도로 줄이면 대체를 원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히 경기도 여기 신현동 이쪽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단독주택 단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제가 워낙 많아서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만 보고 나 할 수 있겠다라고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위치 좋은 곳, 컨디션 좋은 곳들이 얼마 있는지, 내가 입장을 바꿔서 단독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이런 집을 한 10군데는 볼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집이 정말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리는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 물건 투자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낙찰 받고 수익을 내겠다라고 투자하는 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내가 별장으로 쓰겠다, 또는 6개월 지나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돌리면서 이자를 충당하면서 천천히 파는 건 좋은데, 아마 그러한 보관 없이 그냥 판다? 그건 애매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팔고 싶다고 했을 때는 정말 전세 수요가 많은지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개별성이 강한 물건일수록 다른 비교군도 투자자가 많이 분석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본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6억 1천에 낙찰받았다고요? 네. 그러면 전세 세팅하고도 돈이 남겠네요?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만약에 9억에 팔린다고 하면 비과세로 2억이 넘는 차익이 생기겠네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경기도 용인에 정말 예쁜 단독주택을 낙찰받고 지금 전세까지 플러스 피로 세팅한 현장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일단 단독주택 하면 뭐 누구나 로망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여드린 물건은 감정가격 얼마짜리 얼마에 받으셨죠? 8억대 감정 가격을 저희가 6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6억 1천만 원에. 네. 2억 가까이 싸게 받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야, 네. 그리고 전세는 전세는 6억 7천에 맞췄습니다. 6억 7천에? 그러면 6억 1천에 낙찰받았다고요? 네. 그러면 전세 세팅하고도 돈이 남겠네요?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1,000만 원 정도 네. 남았다. 야, 대박인데요. 일단 그럼 이거는 바로 매각을 안 하시고 네, 2년 2년. 뒤에 매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각 가격을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보수적으로는 9억. 9억? 희망 가격은 10억. 희망 가격이야. 너무 욕심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9억에 팔린다고 하면 비과세로 2억이 넘는 차익이 생기겠네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솔직히 이 물건 저도 검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온라인상으로 볼 때 약간 외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현장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지가 않고, 이분들께서
낙찰을 받고 세팅까지 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물건지 바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나갈 텐데요. 야, 여기거든요. 여기 단지가 네. 온라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되게 좋네요. 골프장 바로 앞이라서 도로도 잘 닦여 있고 평지라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라고 하고요. 지금 한 3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세대? 네, 여기가? 네. 받으신 물건은 이 물건인 거죠? 2층 테라스에서 보는 뷰가 되게 좋아요. 골프장을 바라보고 있는 뻥뷰거든요. 다른 집들은 다 집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저희 네. 집은 코너라서 뷰가 좋습니다. 오, 일단 집 외관은 최근에 지어졌나 봐요. 네, 2021년 사용 승인 났어요. 바로 고개를 돌리면 앞쪽에 골프장. 네. 단지의 느낌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럼 내부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 근데 잔디 풀이가 좀 많네요. 네, 이건 세입자분이 아마 배워주시지 않을까. 아, 이 명도가 이번에 막 끝난 거예요? 네네네. 명도 한 날 전세입자 계약을 하게 돼서요. 자, 이렇게 오면 앞마당이 이렇게 있고, 야, 일단 들어와서 보면, 오, 네, 여기가 1층 거실입니다. 1층 거실. 네. 좋은데 위에부터 보면 마이너스 몰딩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게 소유자분이 하신 건지 원래 분양 때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를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 방이 몇 개예요, 집이? 방이 5개요. 방이 욕실 4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후드. 여기는 뭐예요? 여기 세탁실이랑 아, 세탁실. 그 보조 주방도 있어요. 아, 세탁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네. 자, 이쪽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 되게 싸게 잘 받았네요. 대출은 몇 프로 받으셨어요? 대출 70% 받았습니다. 잔금을 빨리 치러야 해서 네. 그냥 한 군데 알아보고 바로 그냥 대출 받았거든요. 바로 대출 아마 더 알아봤으면 80%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작은 방. 네. 올라가 볼까요? 네. 자, 일단은 2층을 보면 2층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면 바로 왼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네요. 네. 여기 뭐 시스템장 같은 게 다 돼 있네요. 네, 이것도 돼 있더라고요. 소유자가 했는지 분양할 때 했는지. 아, 여기 바로 뒷집이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서. 네네. 예쁜데요, 단지? 네. 여기 뒤쪽은 이건 뭐예요? 애기 용품들 놔두신 것 같아요. 아, 뒤쪽에. 드레스룸 겸 여기가 이제 2층에 거실 겸 방으로 쓰는 공간이고요. 이것도 다 원래 있었던 원래 거고. 일단 시스템장? 네네. 컨디션 좋다. 네,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소유자가 이 집에 별로 살진 않았어요. 해외에서 주로 사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사용감이 되게 적어요. 새집 같아요. 아, 여기는 안방 화장실? 네, 안방 화장실. 오, 컨디션 좋은데요? 오, 2개로 이렇게. 여기 뷰가 좋아요. 이게 다른 집들은 집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코너에 있는 집이라서 저 골프장 입구가 탁 트여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지금 단독주택지를 바로 또 분양하네요. 네, 베네트리아라고. 네네네. 그렇지, 주변에 이런 것들이 분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번째 방. 2번째 방. 오, 여기도 시스템 붙박이장이 다 돼 있는데요? 네, 이것도 돼 있었어요. 가구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네, 진짜 새집 같아요. 네. 오, 좋다. 또 화장실? 네, 화장실 2층에 2번째 화장실. 오, 화장실도 컨디션 좋은데요? 네. 오, 지안 시원하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오, 집 생각보다 컨디션 진짜 좋네요. 네. 대박인데? 와, 여기도 시스템장이 돼 있네요? 네네. 이것도 원래 있더라고요. 와, 이쁘다. 네. 여기를 이제 가족들 유리동- 취미 생활하는 방으로 쓰신 것 같아요. 여기 그 빔 프로젝터 설치해가지고 네. 애기들이랑 게임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와인도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 네. TV 크게 달면 여기 스크린을 달아 놓으셨고 스크린을. 여기 뒤에 이제 빔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싸가지고 게임. 저기 뭐 흔적 있는 게 네, 빔을 네, 달아놨어가지고 네. 여기 또 지하를 되게 잘했네요. 지하인데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연결될 수 있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통상 썬큰이라고 하고, 통상 이런 단독주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반대쪽이 주차장이잖아요. 네. 주차장에 연결돼서 방을 만들거든.
그렇게 하면 썬큰을 만들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는 저는 그래서 연결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연결이 안 돼 있고 썬큰으로 이렇게 해서 오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다 돼 있고. 네,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다 있어요. 우와. 여기를 이제 운동하는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요가 매트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침입방 만들면 좋겠다. 화장실도 있네요. 네. 화장실이 근데 네. 다 똑같지 않고 근데 다 조금씩 달라요,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네. 벌레가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요? 야, 축하드려. 야, 태원 씨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경매예요, 공매예요? 공매였습니다. 신탁 공매였습니다. 공매로 몇 명 경쟁한 거예요? 단독 입찰이었어요. 단독. 쉽다 쉬워. 야, 낙찰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더 높게 했다고 해서 아마 반신반의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 지금 집이 그 잔디밭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가구 같은 거 좀 더 정리하고 깨끗하게만 손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전용 네. 면적으로 67평이거든요. 67평. 네. 근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전용 면적으로만 했을 때는 67평인데 거의 뭐 건축비 수준으로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게 단독주택이 지하 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 실제적으로 쓰는 공간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물건 투자하시면서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된 것 같긴 한데 투자할 때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세 조사할 때 진짜 시세 파악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아파트처럼 바로 앞에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대 수가 뭐 30세대 정도는 되지만 실거래가 그렇게 잦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보통 아파트는 이제 한 3-4군데 전화하면 대충 매매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부동산 그리고 단독주택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뭐 다 전화 돌려봐도 너무 그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분은 긍정적인 분은 10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지금 뭐 8억 정도면 뭐 해볼만 하다. 그렇지만 거래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아무튼 한 2억 갭이 났어요. 8억부터 10억까지. 8억부터 10억까지? 네네. 근데 확신할 수 있었던 건 8억이면은 손해는 안 보겠다, 절대로. 8억에는 팔릴 것 같다. 그래서 6억 1천만 원에 받아서 비용 다 해도 뭐 6억 5천이니까. 그래서 부가세랑 뭐 취득세랑 뭐 명도비 다 해도 6억 5천이면 될 거고 8억에 팔리면은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생각에 입찰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세도 너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맞춰지고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명도하는 당일에 이 집 전세 보러 오신 분이 4팀이나 있었거든요. 제가 줄을 서 있었어요. 네, 들어오고 싶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세가가 높게 맞춰지고 집 컨디션도 좋아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입찰할 땐 8억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최소 9억, 뭐 잘 되면 10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한테 확신을 준 게 이 단지에 이거랑 같은 평수 다른 집이 경매가 작년에 7억 3천에 낙찰이 돼서 근데 입찰자도 많았어요. 똑같은 건데 거의 저희가 1억 가까이 싸게 받았으니까 그거 보고 저는 또 확신이 있었구나. 그거에 확신을 할 대한 수 확신이 있었구나. 있었어요. 7억 3천 이상이구나 무조건. 경매 입찰자들이 그렇게 입찰을 그렇지. 네. 공매가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보면 그 방법이 다른 거지 똑같은 건데 그죠? 똑같죠. 경매가 네. 항상 경쟁률이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좀 더 높고 네. 공매라는 특수성 때문에 1억이나 가까이 네, 네. 저렴하게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아까 9억으로 말씀하신 게 최소 8억 얘기하고 비싼 10억도 얘기를 하니 네. 9억 정도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용인이기 때문에 약간 외곽 지역에서 어떻게 그 가격에 팔리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그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최저 가격은 절대 손해는 안 나겠다고 생각하신 거고 설령 7억까지 떨어져도 네. 손해 날 일은 없겠다 그죠? 그렇죠. 네, 7억에 전세를 맞췄으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물건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제가 단독주택을 골랐던 선정 기준은 일단 도심지랑 가까운 곳.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죽전생활권이랑 15분 거리고 판교역까지 25분 그리고 분당까지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자차 기준으로. 그래서 도심지에 가까우면서 단지가 좀 왔을 때 느낌이 예쁘면서 그러니까 혼자 떨렁 있는 주택이 아니라 그렇지. 네, 이렇게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좀 모여 사는 곳. 그리고 단독주택은 일단 마당이 예쁘고 건물이 예쁘고 네, 그래서 아파트가 주지 못하는 그런 로망을 실현할 수 있겠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는 이제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마당이 없으면 단독주택은 그냥 아파트 1층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당이 있으면서 집도 예쁘고 넓고 그러면 아기 키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기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단독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아무도 입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아무도 안 하면 좋지 뭐. 네.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집도 이 공매라는 특수성, 경매라는 특수성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막상에 보면 권리부수성 문제도 없고 집 컨디션도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정말 찾아보기 나름인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이 물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되게 좋은 면만 또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정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시세를 파악한 다음 나라면 그 가게에 사겠는가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를 잘 하셔야 되고 단독주택이 또 위치가 빠지지만 땅값이랑 건축비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굉장히 높게 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 단순히 싸다고 해서 덜컥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내 투자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약에 9억이면 팔아도 수익률이 무한대. 야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때까지 경매, 공매 다 낙찰 많이 받아봤는데 확실히 큰 수익을 안겨줬던 건 다 공매였어요. 공매, 신탁 공매, LH 남들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는 검색을 많이 하지 않는 물건들에서 많은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검색하지 마세요. 저만 검색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 그거 아세요? 집이 어디시라고요? 대구요. 대구 물건지 어디? 용인이요. 용인이냐? 노력하는 분에게 기회는 있는 것 같고 특히 공매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리 있어도 입찰하는 것도 시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 무한대에 정말 예쁜 단독주택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물건 잘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